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화문에 있던 문화부 청사에서 1일 의사 온 게 언제죠? 장관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 저희 오자마자 예, 질문 답변 짧게 해주시고요. 문화부에 있던 자리에 역사박물관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부적동 축사에서 천명했고요. 네. 지금 문화부 장관이 책임지고 건립 추진을 해왔고 개관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최 장관이 오신 뒤에 이 당초의 개관일이 2013년 2월이었는데 2012년 11월 22일로 개관을 남겼어요. 문화부의 경우에는 현대미술관도 대통령 임기 전에 완공한다고 해서 공기를 앞당겼다가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력이 있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또 공기를 단축했을까 생각해보니까 12월 19일에 새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새 당선자의 의중이 박물관에 반영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공기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전시하느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는 거 들으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찾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주고요. 나머지 8명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허투루 취급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28번 등장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24번 등장하는데 나머지 8명의 대통령은 전부 합해서 19번 등장합니다. 특히 직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정상 선언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시 자료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능력을 드러낸 장면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에 의해 몰락했다.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군사 전변의 국민적 심판의 성격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나오는데 사형당했다는 것만 나오지 사형 선고 후 8시간 만에 사법살인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권력에 대한 악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이 전시가 진행될 경우에 일본의 역사 왜곡 이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장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아까 날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할 거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날짜 변경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양식 있는 교수 출신 장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제가 오기 전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제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 사실을 독일에서요. 폴 총리가 1982년에 추진했던 현대사 박물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논쟁, 합의를 거쳐서 1994년에 가서야 독일 연방공화국의 역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점들 재검토하시고 개관일을 연기하세요. 그리고 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안 되도록 차단하는 이런 일 장관님 굉장히 나중에 부끄러워질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을 듣고 하셔야죠. 말씀 들을 거 없어요. 네, 아니 나중에 문서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제가 와서 오기 했다고 전에 바꿨습니다. 아니 개관일 바꾼 걸 장관이 했다는 말 안 했어요. 하지도 않은 말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그러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장관이 개관을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여쭙지요. 아니 그리고 그 날짜를 바꾼 거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취지가. 왜 자꾸 묻지도 않은 말 자꾸 해요? 부끄러운 거 아세요? 이 내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현대사를 기록한다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이나 6.15 남북 공동선언 같은 거 빼놓고 이게 무슨 박정희 기념관입니까? 그다음에 내용도 이걸 권리 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묻지 않는 건 답변하지 마세요. 남경필 의원이 좋은 얘기했어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마지막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 이거 피터 드러프의 유명한 얘기고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화예술의 국가 경쟁력을 확인시킨 쾌곡 올해에만 2번 있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황금사자상 수상. 그런데 싸이의 강남스타일부터 얘기하죠. 도대체 이런 큰 성공을 거두는데 문화부가 뭘 도와줬는가? 앙드레 지디의 큰 원칙, 문화정책.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싸이에 대해서 간섭은 하되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고수한 것 같아요. 싸이가 불러온 세계적인 열풍은 우리 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넘어서서 어렵게 이룩한 쾌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남스타일 다음으로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Right Now라는 이 노래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돼서 성인 인증 절차 때문에 국제적 확산이 차단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여성가족부에서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문화부의 입장은 뭐냐 제가 물었더니 문화부의 입장은 없다고 그럽니다. 환경부와 건설부의 논리가 대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 다양성을 규제 통제하려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부가 아무 입장도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문화부는 당연히 창작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남경필 의원이 지금 좋은 얘기 하셨고요. 비틀즈가 미국 가서 대성공을 거두고 왔을 때 영국 정부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귀족 사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해서 훈장까지 수여했어요. 근데 대체 우리 정부가 싸이의 이런 싸이 월드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세계가 싸이한테 미쳐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예. 제가 생각해도요. 제 말 들으세요. 묻지 않은데 자꾸 대답하지 마세요. 문화부에도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는 거 하지요. 여기 위원장도 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립창극단, 국립무연단, 국립관현악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국가 브랜드 사업이라는 거 벌이고 있는데 이거 효과 있었습니까? 또 한스타일 사업이라는 거 하죠. 한식 세계화 이거 수백억 돈 쳐들였잖아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국가 브랜드나 국가 문화 경쟁력 제고가 얼마나 실현됐습니까? 이거 정말 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 공허한 한류 세계화 이거 외치는 우리 정부 문화부 모습 여기에 비해서 개인적인 고군분투로 글로벌 스타로 뜨고 있는 싸이나 김기덕 같은 사람들 이 간극을 보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이 매우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또 하겠습니다. 또 못한 것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 답변하고 싶은 것들요 서면으로 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